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 가운데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수정안까지 주고받은 노사가 잠시 뒤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법정 시한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오늘 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한핀란드 정상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갑자기 취소돼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당의 내부 주도권 다툼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일가족이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차량 감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구간 항공기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마다 잇따라 일본 노선 증편을 계획하고 있어서 한일 관광객 교류가 활기를 띨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속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치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정치 시작합니다.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최근 안 의원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친윤계 검사 출신이죠.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서 윤리위 결정에 따르는 게 순리라면서 이 대표를 자극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8명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우군은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정도입니다. 만약 정정식 의원까지 최고위원이 된다면 균형추가 친윤 쪽으로 더 기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내년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는 거리를 두면서 친윤 세력과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혁신 포럼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놓고서 이준석 대표 고립작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언론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정치 녹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면담 요청 거절하시면서 앞으로는 문제나 사유를 좀 발표하려고 만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반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주일 뒤에 이준석 대표 윤리가 개최가 되는데요. 징계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전대 출마를 위해서 캠프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해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또 서해 피격 사건 이 최초 보도가 월북이 아니라 추락이었다라는 여당의 제보까지 들어온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의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장제원 의원의 포럼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계속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016년 총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같은 당 의원으로서? 예. 뭐 안철수 대표가 대권 주자급이고 예. 또 우선에 국회의원이 된 대로 모두 그 관심의 시선이 다 쏠리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하게 언론에 관심 쏠린 건 당연한 일이다 네,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우리 뭐 혁신 포럼이었죠. 혁신 네. 포럼에 참석한 것도 우리 당 60명 가량 참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제가 조금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 시각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또 새로운 당권을 누가 지느냐를 둘러싸고 굉장한 내홍에 정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뭐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도 같은 프리즘으로 보아서 자꾸 그걸 분광을 시켜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우리 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뭐 거의 그 당을 크게 분열시키고 블랙홀로 빠뜨릴 만한 또 초기에 네. 그런 뭐 전당대회라든가 또는 그런 당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누구도 언급하거나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프리즘으로 네. 분광을 시켜서 보니까 이런 해석에 큰 무게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야 국민의당 대표 출신이고 대권 주자로서 또 앞으로 우리 당에서 역할이 크게 주목되는 분이고 하니까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렇게 대서특필되면은 네. 아마 안철수 의원도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당혹스럽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역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누군가 뭔가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답답하겠죠. 답답한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렇습니다. 좀 더 어젓하고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대통령이 출범했지만 사실은 데드 크로스라는 국정 지지조사에 대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물려받은 지금 상황이 아주 위급한 데다가 국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와중에서 물론 뭐 그걸 지금 모든 행보들이 보면 나름대로 민생 행보고 나름대로 혁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런 프리즘으로 분광을 시켜서 자꾸 해석을 하니 나오는데 그렇다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여당 대표에게 하는 기대는 더 무겁고 더 네. 묵직하다는 점을 좀 우리 당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 최고위원을요. 네, 네. 친윤계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검사 선배인 정정식 의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서 이준석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당 몫인데 왜 국민의힘 출신 그것도 친윤 의원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마무자의 순리적으로 해결이 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간을 다시 읽어보면은 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정점식 의원은 우리 당에 누구도 다 좋아한다. 누구라도 정점식 의원 다 좋아하고 해서 내가 정점식 의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권은희 의원 같은 분이 아니 그 우리 당에서 해야지 왜 국민의힘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네. 하고 또 그걸 둘러싸고서 뭐 저 안철수 대표가 차기 포석을 둔 행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 정점식 의원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진 거냐면은 과거에 국민의당 무슨 그 내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게 뭐 선거와 관련돼서 아. 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주임이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인데 네. 때때로 그 사람들의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걸 참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 그 당시에 그거 같은 내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예. 훌륭한 검사였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신뢰를 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도 옆에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 장경태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청년 정치인, 우리나라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물론 이제 여당 야당 의원입니다만 장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 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프리즘은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찌되건 당권 경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쟁 구도인 측면이라면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를 윤리 상정시킨 건 당대표 탄핵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당은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의 당권 투쟁과 예. 이 당대표 탄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참 그게 의문이고요. 네. 사실 오히려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님의 포럼에 의총 참석자보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구심력은 장제원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장제원, 안철수 두 의원님들이 같이 보조를 마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과의 사실 회동 사실이 여당 대표와의 회동이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단독 기사로 나는지 저도 도저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를 조용히 청와대에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만났으면 만났지 그게 왜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그만큼 뭐 이제 이미 당대표 흔들기에 들어갔고 야. 징계위 상정되는 또한 징계위는 말씀 잘 알고 계신 대로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네. 이 안건 상정이 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당대표를 징계위에 회부할 만큼의 동력은 누구에게로 나오겠습니까? 윤핵관 이외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이 이제 부인을 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보도가 오늘 보도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의제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부인을 했고 대통령실도 부인하는 거죠.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예. 그 당정 간에 특히 당정 간에 여당 두 분은 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예. 한 사람은 당 대표로 한 사람은 후보로서 한 사이고 아마 그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더 모르는 그런 서로 소통도 있을 그렇습니까? 테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걸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네. 것 같은데 그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거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고 언제든지 또 무슨 그 지금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당과 또 정부가 또 지금 용산 이제 대통령실이 예.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겠죠. 또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의례적으로 또 당정이 함께 만나서 그 후속 절차라든가 그 회담 성과라든가 이런 걸 또 서로 이야기하는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예, 예. 이준석 대표 오늘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제2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에요. 어디로 갔냐면 포항으로 갔는데 포항은 또 이제 친윤계 의원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가 포항이거든요. 근데 이 김정재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얼마 전에 혁신위원 5명을 이준석 대표가 다 제명했다. 그러면서 사조직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포항을 간 겁니다. 뭐 일정이 있어서 간 거라고는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점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제 하나의 프리즘을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여기까지 나가는데 그런 겁니까? 저기에 예. 대해서는 김정재 의원이 사실은 방송 출연해서 네. 5명이 지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예. 바로 우리 혁신위원장 최재형 감사원 전 감사원 혁신위원장에게 김정재 의원이 직접 그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이 예. 아니고 내가 알아보고 사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네. 혁신위원장이 직접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근데 이제 저게 포항에 간 이유가 지금 원래 지금 6.25 관련된 이런 행사, 연평해전 관련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연평해전 20주년이죠. 행사인데 그 다음 일정이 뭐냐면 원전 관련 산업입니다. 예. 포항 일대 이제 원전 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또 원전에 관한 지금 산업이 굉장히 좀 주목 의제 핵심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안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죠. 포항은 해병대 본산이기도 하지만 상륙 작전이라든 걸 해서 우리 그 6.25 때도 그렇고 우리 안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김정재 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김정재 의원이 앞부분에 그 말했던 부분은 그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전 단계에 끊어서 보면 그런데 그 최재형 위원장을 통해서 다 해명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방송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좀 그랬군요. 갸우뚱했습니다. 어찌됐건 저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어찌됐건 지금 이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도 지금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을 추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을 구성하기로 결의가 되면 현재 있는 최재형 혁신위원장께서 이 최고위원들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당내 최대 기득권인 지도부와 상의하는 혁신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나간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이재명 의원이 7월 초쯤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까? 뭐 과거에 제가 한 달 전에 아마 YTN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이재명 의원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상 비판할수록 소위 때릴수록 더 강해지고 결단할 그렇습니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국면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여러 의원님들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야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또 정말 여러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차와 포를 떼고 마와 상으로만 우리가 장기를 둘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함께 아마 저희가 지혜를 함께 모아가는 과정이라 보고요. 함께 더 뭐 정말 출중하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용광로 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광로 전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이 계속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민석 의원, 서른 의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쉽고 섭섭한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은 일종의 희생적 결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이 단합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단합을 하자는 이 전제는 이재명 의원도 함께다. 함께 단합의 구조에 들어오라. 그래서 내려놓고 지켜봐라. 이런 호소를 한 것이라 봐야죠. 예, 아시는 것처럼 친문정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두 분 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그럼 친문 의원들, 친문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당대표 도전 의원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요. 친윤 의원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의원이 없듯이 저희도 친문이 아닌 의원님은 없을 겁니다. 네, 뭐 네. 약간의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과 가깝고 안 가깝고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모두 다 저는 친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방금 뭐 차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뭐 홍영표 전해철 의원님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이 정치 지도자지만 또 다양한 지금 방금 인터뷰에 나온 김민석 의원님이나 서른 의원님 같은 많은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또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여러 가지 97세대라든지 소위 이제 70년대생들의 여러 가지 도전장들 또 여러 다른 또 세대들이 다양하게 경합을 벌이고 또 다양한 또 어떤 세대와 가치를 겨루는 그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97그룹에서는 지금 강병원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한 거죠. 박용진 의원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발표 예정이라고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예, 예. 발표한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 좀 세대 교체 바람이 좀 불 것 같다, 불어야 한다라는 당내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는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세대가 각자가 갖고 있는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이 정당의 운영에 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정말 퇴행적으로 보여왔던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뭐 국민의힘의 혁신위에도 최재형 위원장님과 또 조혜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같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많은 혁신안들 또 국회 개혁 과제들, 정치 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정말 이 정치 교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교체 추진위원회가 또 2차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차근차근 다양한 어떤 기득권 타파라든지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또 대표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정치교체에 대한 논의는 이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분당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이 여러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온 여러 가지 민주주의 역사, 네.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다양한 어떤 계파와 어떤 세대와 가치들이 융합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그 말씀은 너무 조금 이제 우려가 크신 말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금 당내에 크게 보면 권력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최초 보고에서 월북이 아니라 추락이란 보고가 됐다, 추락이란 보고가 먼저 있었다라는 제보 받았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야당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 야당 민주당도 역시 TF를 꾸렸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해준 씨 생존한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그 사실에 대한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했다, 통일부랑. 그리고
구조 관련 지시도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생존 당시에 이건 이제 해경과 국방부에는 이제 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정보를 그 부처들이 알고 있었고 대신 이제 구조 관련 지시, 대통령의 구조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게 해경과 국방부도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6시간 동안 그리고 최초 보고가 실족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걸 뭐 제보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6시간 동안은 21일 날 15시 30분부터 그 당일 날 저녁 10시 한 30분까지는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시신을 그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퍼즐이 맞춰진 시간을 제가 정확히 따져니까 그 다음 날 23일 날 새벽 돼서 그것이 완전히 퍼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 TF 위원장이죠. 하태경 의원, 당시 대통령 첫 보고가 월북이 아니라 추락이었다라는 그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네네. 지금 이 사안을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각을 세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네. 우리 정부가 돼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피해자 가족의 이른바 당시 정부가 월북이라고 지목했던 네. 그 이대준 씨죠. 고 이대준 씨의 가족들이 이 월북이라는 그 주운 글씨, 이 스티그마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화소연도 하고 우리 국회에도 화소연을 하고 또 대통령에도 편지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표현은 지나치다라고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정부가 바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드러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은 첫 보고가 이것만 확인하면 첫 보고가 실제로 국방부나 해경의 첫 발표는 그에 가까웠거든요. 예. 의도적인 무슨 월북 의사 이런 게 아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월북으로 되면서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이 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북한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을 국가가 용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네. 되는데 뭔가 이 의사소통 과정,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자꾸 키운 겁니다. 그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 무슨 판단 잘못이 있었다라고 해서 끝나면은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 피해자 가족들 국가 권력으로부터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서 고통받았던 세월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민의 목숨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다시 하고 또 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말 유족들이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준에서 봐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무슨 갑자기 우리 정부가 고용위원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이게 좀 단추를 잘못 깨면은 줄줄이 단추가 잘못 깨지듯이 그런 사안으로 보지 말고 네. 정말 당시에 어떻게 이런 판단 잘못이 일어섰고 이런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보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북이 아닌 추락이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 이제 확인은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2년밖에 안 된 사안이고 또 관련된 분들이 다 계시니까 확인이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단축구명을 잘 못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국가 안보를 정쟁에 이용한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좀 기록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지금 이 국가안보실, 대통령 안보실과 해경이 좀 주도한 것으로 이번 이 결과를 번복하는 것에 주도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분석이 달라지려면 네. 팩트가 다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나온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군 이 특수정보 SI도 확인한 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해경의 결과와 군 안보 특수정보의 이 결과 또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물로 지정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한 것이 2년 전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이런 것들을 정치 공세로 혹은 정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번복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만약 대통령 기록물을 정말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서 만약 네. 공개할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레이더 범위, 도감청 범위 그리고 앞으로 군 작전 반경까지 다 공개될 겁니다. 그 네. 책임도 다 국민의힘 또 집권 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실 건지 그 부분도 결단을 내리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지금 이대준 씨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게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게 당론으로 좀 채택해달라라고 지난번에 요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애도의 마음은 당연히 저희가 모두 한 마음일 거고요. 네. 다만 그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군 특수정보라든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모든 유가족들이 당연히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시면서 또 이 군 특수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야가 모두가 다 애도의 마음으로 다 공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이 선례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해경이 지금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국방부나 합참하고 특수정보를 좀 확인하고 해경에서 지금 번복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었건 안보실이 정말 주도했다면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은 정말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개할 경우에 그럼 앞으로 북측 해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작전 계획과 작전 반경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공개가 만천하에 공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지 저희가 지금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금 그렇게 국정운영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자꾸 이렇게 과거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현재 국가안보를 위협이 되는 발언들을 하시는 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이제 자꾸 이제 좀 약간 좀 잘못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 자.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사실은 북측에 있었습니다. 북측에 네.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시신 소각됐다는 그 끔찍한 참상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래서 그것은 다 확인된 것이고 어느 경우든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던 월북이라는 걸로 해서 그 사건을 규정지으려고 했느냐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했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은 정확한 SI의 자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이미 대통령실 자료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부처에 보낸 이야기 또 행정관이 뭐 소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서 민주당도 간단히 제가 진상을 잠깐 규명할 수 있을 방금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어찌되건 대통령실에서 발생한 대화 내용이든 국방부에서 이 나눈 대화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북측 해상에서 이 예를 들면 그분의 대화 감청 내역을 근거로 만약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군 작전 반경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 공방이 워낙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어서요.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합의를 해서 좀 진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좀 더 이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 참석하고 이제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Excellency, welcome. Great pleasure to meet you and to welcome you to Spain. Nice to meet you, Indeed, a great pleasure.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3분 정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께 평가를 각각 1분 정도씩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부터 평가해 주시죠. 네, 한심한 외교 순방이라고 봅니다. 이 나토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나토 회원국 한 명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네. 이 핀란드 정상회담도 지금 이
취소가 됐는데 호주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핀란드도 지금 나토 회원국이 아닌 후보국이고요. 예. 호주도 지금 회원국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왜 스페인까지 가서 합니까? 일본도 근데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미국만 지금 나토 회원국인데 결국 미국 일정에 저희가 쫓아간 겁니까? 저희가 제5대 군사대국이고 제10대 경제대국인데 도대체 나토에 간 이유가 스페인 국왕 만찬을 참석하러 간 것인지 도대체 왜 가신 건지요. 그리고 예. 김건희 우리 여사님의 제2부속실도 없으신데 수행원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렇게 지금 고급 드레스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누가 수행하고 계신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제발 예. 알고 싶습니다.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혹평. 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우선에 이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난 정부의 정의용 장관 외교부 장관도 이게 다자 외교가 중요한 사안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을 일이라고 지난 정부에 판단했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글로벌 어떤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의입니다.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회의 20년 전에 저 회의에서 중국을 나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주기로 했던 겁니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예. 이제 중국을 어떤 보편적인 글로벌 국가로 같이 키우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다른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사국으로서 그런 질서가 마련되면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필요했던 것이고 특히 이제 호주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호주가 우리가 왜 안미 경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예. 호주가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케빈 러드 전 총리 같은 분은 중국과 유창할 정도로 친중파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중국의 새로운 굴기, 새로운 전략이 과연 자국의 안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한호 간의 어떤 협력 전략적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당파를 넘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일 만에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기면서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정체의 국면이라면서 아직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46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500여 명 증가하면서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에 10,0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4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는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15주 만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258명, 해외 유입이 205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200명을 넘긴 건 지난 2월 1일 이후 147일, 약 5달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서 59명이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3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늘었지만 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점차 둔화해 일주일 하루 평균 7,000에서 8,000명 수준의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소규모 증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추이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거리두기 같은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도 아니라면서 방역 강화는 확진자 추이 외에도 의료 여력과 사망, 중증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종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4월 말 0.7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제 1.0까지 올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으면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괄 조종관은 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BA4나 BA5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여름 이동량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 낮 인양된 조윤아 양 가족 차량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근처 해상에서 인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아우디 차량에 와이어를 연결한 뒤 크레인 인양 작업을 시작했고 낮 12시 20분쯤에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인양한 뒤 곧바로 송곡 선착장으로 이동시켜서 내부를 확인한 결과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한 뒤에 부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만 숨진 동백항 추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축 늘어진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만 숨진 이른바 동백항 추락 사건입니다. 여동생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홀로 빠져나온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미수에 그친 첫 고의 추락 사건에서 범행 뒤 동거남을 태워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남매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일 뒤 A씨는 동거남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여동생은 동백항에서 숨을 걸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기존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는 등 살인과 자동차 매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CTV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차량이 강에 추락해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숨지게 하고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이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화와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걸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튿날 시신 6일을 두었던 공범도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그제 오후 5시 20분쯤 충남 당진시 수청동 근처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우산과 손발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기사가 서 씨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서 씨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 왜 지적하느냐며 운전석으로 와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시기사의 기재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몽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안산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20대 남성으로부터 1,100만 원을 가로채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인근 화성시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급히 바꾸고 가방 안에 현금 뭉치를 가진 점 등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오늘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은 올해보다 10.1% 오른 시간당 1,090원을, 사용자위원은 1.6% 오른 9,31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두고 양측의 격차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밤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는 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옷 색깔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예, 사전에 뭐 문자라도 주고 받죠. 이심전심. 아무래도 붉은색 계통 옷은 잘 입지를 못해가지고 바꿔드렸습니다. 네,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쁜 색깔로, 네, 붉은색. 네. 의원님 항상 파란색 재킷을 입으시죠. 그리고 이게 사러 가서도 막상 다른 색깔 사려고 하다가도 손이 결국은 파란색 쪽으로. 네. 또 빨간색 옷 입고 나갔다 문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은 잘 쓰셔야 되는 그런. 양양정 의원님께서 위원장직을 수락해줘서 저희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제 소위 말하는 정보, 밭해서 가로 닫고 한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 국민의힘 입당 시동 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이 뉴트럴한 스탠스,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이 중립적 입장에서 여야가 정쟁으로 지금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 단독하면 미치겠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동의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우리 당이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외에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질 거네. 명단 몇 명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필리핀까지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사개특위 명단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몇 명 이름 적어서 주면 되는 거야. 그걸 안 하겠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참. 등가성도 안 돼요, 사실은. 법사위원장 주는 거에 비하면 명단 몇 명 작성하고 솔직한 말로 회의 열리면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만 다 정치. 현재 서울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지만 지금도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도에 최고 80에서 150mm, 남부지방에도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6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동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30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